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이상하죠.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또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또 금방 햇빛이 쨍 나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을 그대로 날씨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이렇게 입고 왔더니 코가 막힐 정도로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그런데 내일이면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봄이 꼭 오리라 믿고 더 이상 이렇게 널뛰기 하지 않는 전국 보고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널뛰기 하는 날씨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널뛰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 오늘 첫 형사 재판 날입니다. 윤석열 형사 재판 그리고 그 또 뒤에서 마치 심판자적 위치를 망각하고 선수로 띠내 만에 하고 있는 한덕수 내란대행까지 한번 월요일 오후 화끈하게 분석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봄꽃이 다 펴가지고 구경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오시는데 외투를 입고 오시는데 부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봄이 와야 되는데 네. 아 자꾸 내란이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못 놓겠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빨리 네. 그냥 날씨가 그냥 확 좋아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봄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헐레벌떡 뛰어오시느라고 춘지 모르셨죠?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이 추위 속에서도 과천에서 30몸에서 풋살도 했고요. 또 네. 풋살로에는 의왕에 가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또 전념하고. 예. 그래서 근데 풋살 디플인데 예. 그 사장님, 아드님, 풋살 선수 전부 다 윤석열 파면이 너무 기쁘다. 네네. 드디어 이제 축구할 맛도 나고 술 마실 맛도 난다. 이제 이재명 후보 또는 네. 범야권 후보와 함께 예. 경제 민생 살리기로 올인하자. 그럼 풋살인데 결의대가 됐어요. 네. 예. 민생경제공사 안진걸입니다. 네. 방금 전에는 안진걸 TV, 오동현 TV 방송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체 방송 있어요. 네. 안진걸 TV, 오동현 TV 자체 방송. 이성 변호사, 오동현 변호사 함께 이 변호사, 오 변호사. 네. 이런 방송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 진짜 고생했어요. 그렇죠. 또 들어오자마자 맞아요. 정말 고생했다고 아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생했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아니요, 시영 아닙니다. 교수님 뭐 얼마나 다 같이 아니 그 관자 앞에서 경호원들하고 싸우면서 이게 이게 하느라고 이제 얼마나 고생했어요. 윤석열 체포에 이제 네. 저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네. 뭐 평가 감사합니다. 못 보셨죠? 윤석열이 저 소장님 격려하는 거? 못 봤습니다. 반주에서 나올 때 그 네. 인사말이랍시고 이제 몇 A4 한 예. 칸도 안 되는 거 써놨잖아요. 거기 저 후반부에 보시면 지난 겨울 추운데 한남동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추운데 고생하신 분들 아 그랬구나. 진짜 그 사람 정말 비열한 게 그 네. 관저 앞에 체포라고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들도 엄청 많이 왔는데 그 네. 사람 쏙 빼고 그 몇 되지도 않는 극우 세력들 자기 비유한 거 그것만 다 마지막까지 부추기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서부지 폭동 같은 게 또 일어날까 걱정이 돼요. 네. 윤석열의 지금 행태는 서부지 뭐 폭격이든 헌재든 사법부가 만약에 유죄로 구출한다 그러면 법원에 직연이도 아마 네. 또 죽이려고 그럴걸요? 네. 질 풀어준 판사마저도? 오늘도 저 중앙지법에 이미 저 폭격했잖아요. 지하로 자기 혼자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예. 제가 오늘 거의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 아 윤석열도 이제 갔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그 앞에 이제 시위대가 막 많았는데요. 뭐 실제 저 태거 진정한 뭐 네. 탈옥하던 날도 뭐 태극기 들고 성주기 들고 길가에 연호를 했죠. 네. 오늘은 근데 어느 없어요. 정도 됐습니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바로 앞쪽에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 쪽으로 그 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정문이라고 하는 곳은 네. 이 서초역하고 교대역 사이에 거기에 네.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길이잖아요. 법원 경찰 삼거리. 쪽문 있는 데는 뭐 1인 시위 정도 할 정도 아. 사람밖에 없고요. 그 정문 올라가는데 한 몇백 명 정도? 기껏해 한 2, 300도 안 될까? 그 정도 인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자문 없었습니다. 과잠은 못 야. 봤어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봐가지고. 동원이 틀림없네. 예. 근데 과잠도 제가 보면서 저거 틀림없이 동원한 거다 이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신 상태도 의심스럽지만 그 윤석열 보기 좋으라고 그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기획을 했겠죠. 그 앞에 갖다 놓고 네. 오라고 모아놓는 그 기껏해 한 10명도 안 되는 예. 과장 입혀가지고 거기 애들 내보내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탄핵반대 기자회견 할 때도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네. 과자 믿고 온 사람은 두세 명.
많으면 서너 명이에요. 아니, 나머지는 다 구구 폭력배들 와서 그 학교 대학생들 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진짜 대학생들 그냥 이유 없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학교 마치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아닌데. H대 Y대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예, 예. K, 그 대학에서 H, Y, 아니 실제 항의가 올라온대요. 네가 뭔데 대학을 그렇죠.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 대표하는 것처럼 했냐. 과장 벗고 가라 차라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신용 교수님이 예측한 우리 4월 3일 8대0 4월 날짜가 4일 조금 8대0. 틀렸는데 네. 그 8대0이 나온 순간 헌재 결정이라든지 이 판결이 너무 명료해가지고 극우 세력이 상당히 풀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4대4로 기각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열받고 8대0인데 너무 논리가 정연해. 심지어 윤석열 지가 임명한 정영식이 그걸 주도했대. 맞아요. 뭐 판결문 쓰는 거 네네. 주심이니까 그게 극우 세력들한테 알려지니까 윤석열 집단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구나. 그리고 진짜 나쁜 짓 했구나. 네. 5주 가면 강경파 4명 있다. 뭐 보수가 3명 있다. 그 사람들까지 40대 0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를 신남성연대 텔레그램 방에 한 3만 명 모여 있었거든요. 지금 텔레그램 방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어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보여주더라고요. 글이 싹 없어졌어요. 아, 평소에 3만 명이 활발하게 기울을 계속 했는데 무슨 기사 올려가지고 아하. 오늘 저 스픽스 김성환이 죽여야겠다 막 예, 예. 그러면 가서 김성환 죽이는 거거든요 막 KBS에 나왔는데 헛소리했다 예. 이런 짓만 하는 애인데 어허. 그 글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들어가는 거죠. 아하. 그동안 댓글 조작, 여론 조작했던 그러네요. 거 그리고 풀이 죽은 거죠. 4대4라고 막 소리치고 다녔는데 8대0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지지자들도 줄어들고 풀이 죽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했던 처음 여론보다 헌재 결정을 승복하는 여론이 훨씬 올라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의 흐름이라고 봐야 저 돼요.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가 고개 꼭대기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넘어오는데 경찰이 안쓰러워. 아, 그거 윤석열 보호하겠다고 경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사 기동대 차량이 쫙 우리 뭐 일반적인 이제 스타렉스나 이런 거 주로 네. 쓰잖아요. 쫙 그 옆에 세워져 있는데 시위하는 시위대는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일단은 조금 화가 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 집에서 그렇죠.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맞아요. 네. 그냥 길 하나만 넘어가면 그냥 바로 예. 법원이에요. 그걸 뭘 차를 타고 가겠다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또 차량 통제하고 아이고. 짧은 참. 코스지만 차량 통제.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전차로 보셨어요? 통제를 합니까? 네네. 아니 뭐 과잠 앞세워갖고 쇼하는 것도 너무 가소롭고 기가 막힌데 저라면 경호원들이 전차로 통제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 반대편 차로 예. 차 서 있는 거 막히는 보셨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몇 킬로에 막혀요. 걸쳐서. 심지어 법원에 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늦어서 변호사들이랑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조인들 이야기 아까 오전에 이희성 변호사랑 오동 변호사랑 방송했더니 네. 그날 법원 지각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쪽도 변호사들, 막아놓고 있었으니까. 뭐 원고든 피고든 아하. 그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예. 그리고 왜 금요일 오후 5시 얼마나 막힙니까? 일부러 그 시간으로 까지 한 엿먹이는 거죠. 거 아닙니까? 일부러. 목요일 밤에 나갔으면 되잖아. 맞아요. 목요일 밤에. 예, 예. 뭐 그 일부러. 얼마나 저 챙길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런 건 봐야 돼요. 차량 속도도 일부러 천천히 가더라고요. 또 대선 장군인 저 거죠. 올림픽 금메달 땄죠. 캣타워 뜯어내고 그 예. 욕조 어떻게 그 가만히 뒀을까 모르겠는데 그 히노키라 그러죠 우리 편백 네. 완전 네, 욕조. 2천만 원. 그거 어떻게 증거인멸하려고 그 시간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진 못해.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허용에 차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놨겠냐. 예. 네, 네. 그거 뜯어내고 뭐 하는데 아마 시간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오늘 나오는 보도 보니까 딱 그래. 거의 지금 증거인멸을 예. 하고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거의 하고 나왔는데도 이제 그래도 저는 지금 빨리 한남동 공간 맞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 제대로 못했잖아요. 시도했지만 제대로 못했으니까 빨리 폴리스 라인 치고 예. 어차피 이제 다 비었는데 방 뺐는데 그다음에 또 있죠. 삼청동 안가 예. 그리고 저 안 알려진 이제 한강진 쪽에 안가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지금 비서실 당연히 지금 폴리스 라인 치고 다 현장 보존해야죠. 더 이상 못하게. 맞습니다. 뭐 고급 매트리스 5개도 반출됐다는데 고급 매트리스를 매트리스 5개를 쓸 일이 뭐가 있으며 어허. 그걸 만약에 국민 혈세로 샀으면 갖고 가면 이것은 국유재산 횡령이죠. 횡령죄가 횡령. 되거든요. 엊그제 그 고양이 예. 적어도 캣타워 나라 돈으로 산 거 같잖아요. 그 예, 그래서 저기에 리스트에 아니, 있었잖아요. 저도 고양이가 집에 있지만 네네. 아니 뭐 고양이 금으로 만든 고양이에요. 제가 몰라서 뭐 진짜 캣타워를 저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조립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통 이렇게 발톱 긁는 거 네, 긁게 네. 같은 거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 높은 데 좋아하니까 그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거 그래 뭐 조금 더 비싸게 친다 하더라도 그게 뭘 그렇게 네. 500만 원씩 합니까? 아, 아니 그것도 따로 맞춘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공사 내역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5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검사 모임하고 서울에서 민생 고발을 하는데 이제 뭐냐면 관절을 뭐 하루 이틀 정도 쓰는가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7일 반을 거의 8일 정도를 불법 점거했고 증거인멸 예, 시간이 없겠죠. 그다음에 예. 거기서 막 용산 집무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요리사들 조리사들까지 불러다가 파티하는 거 연- 봤죠. 네. 그 돈도 분명히 저는 윤석열이 김건희 안 썼다. 지들 네. 재판 변호사병도 안 내는 애들인데 그 돈 냈겠습니까? 혈세 횡령 국고 손실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또 증거인멸, 그다음에 공용 물건 절도죄, 그렇죠. 가져간 캣타워, 거. 히노키 옥조, 매트리스 이거 다 국민생활 사람 그거 다 둬야 되거든요. 예, 예. 누가 들어와 다시 외교부 장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 빼돌린 건 빼도 않는 것도 다 범죄입니다. 히노키 욕조는 못 들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네, 감춰놨겠죠. 아니, 그 네. 한때 이명박이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증거인멸 한다고 막 얘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미국의 사례를 제가 찾아왔었어요. 미국엔 대통령이 썼던 욕조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기록물이죠. 이게 진짜로. 기록물이에요. 네, 네. 기록물이니까 그 시절에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제이멘트 예. 대통령의 사용했던 욕조까지 다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 보관하는 게 일종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자기네가 썼던 기록물도 안 남기고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려, 네. 다 파쇄해버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썼던 거니까 내가 다 뜯어가지고 갖고 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캣타워 내란도 이삿짐 모자라가지고. 날르는 거 보고 예.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예. 그게 아크로비스타에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삿짐 하시는 분 또 이게 눈에 선한 게 그 승질 잘 내거든요. 윤 네. 그분 또 굉장히 저 뭐라고 또 한 소리 들었겠다. 왜냐면 뭐 이렇게 포장 같은 걸로 겉에를 왜 안 감추고 예. 갖고 왔다는 동또 왜 사진에 노출이 됐냐? 노출됐냐고 또 난리 사진 딱 칠거 아니에요. 찍혔어요. 그게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신승리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네. 일종의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그렇죠. 네, 네. 그 관저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사족할 때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진짜. 지가 뭘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중요한 걸 써놓으셨네요. 네. 우리 지금 많은 분들 그 뜨겁게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포트낙스님께서 매트리스에 현금이 잔뜩 들어있는 것 아니냐 하고 써주셨어요. 아니 실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이라든지 또는 네. 뇌물로 받은 뭔가가 있다면 그렇죠. 매트리스 안에 끼워갖고 반출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매트리스 5개를 왜 그 집에 가봐야 이미 침대도 있을 거고 이야. 갖고 가봐야 한 개만 갖고 가도 되잖아요. 어. 각방 쓰면 2개 갖고 가면 되는 거고 왜 5개냐 이거에 예. 대한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해외 순방 갈 때 화장실 변기 그거 다 새로 설치하게 하고 그 매트리스도 다 가져가가지고 다 새로 설치하게 하고 했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왕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아님께서 캣타워 내놔라. 당장 경호처 CCTV 확보해야 됩니다. 사쿠라님께서 네,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정한 탈옥을 한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그 증거인멸을 끝냈기 때문에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데 아니 지기현이라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최초 케이스를 왜 자꾸 그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사람?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속 취소 결정할 때 네.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밝혀놨던 것처럼 검찰이 즉시항고 하겠지. 그래도 일단은 얘기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물론 판사는 뭐 법문을 해석하는 건 달리 해석할 수 네, 있는 네, 여지는 네.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촬영도 못하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뭔가 굉장히 이 한쪽으로 치우친 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안에서도 촬영도 못하게 하고.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뛰어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예.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법원이에요. 근데 거길 차를 타고 들어와서 지하로 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허가한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11일 날 촬영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날 재판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에 기자들 신청한 거를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판사들도 9 to 6인가 봐요.
7시니까 네. 넘어서 윤석열 쪽에 원래는 촬영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건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동의하는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금지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들었냐면은 네. 아 윤석열 얼굴이 공개되니까 겁나는 게 아니라 직위원 판사 얼굴 예. 공개되니까 자기들. 겁났구나. 그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걸 본인들 했어요. 대다수 국민이 규탄하는 직위원 씨가 누구인지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네네. 촬영허가 하면 윤석열 그렇죠. 들어오고 재판부가 딱 정면에 아, 보이니까. 판사가 이렇게 예. 입장하는 장면이 그렇죠. 제일 먼저 쫙 이렇게 그렇죠. 화면에 먼저- 잡히고 난 먼저 다음에 판사가 예, 윤석열 예, 피고인도 들어오고. 예, 예.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판사 얼굴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렇죠. 게 겁이 났나? 그 생각을 저는 먼저 했어요. 아, 딱 맞습니다. 정답인 것 예, 같네요. 그런 지적 예. 아침에 법조인들도 하더라고요. 직영이 자기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변호사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네. 뭐 시간이 촉박해서 불허했다. 아마 그리고 법원 안팎의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굳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또 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 네. 이제 또 이번에 신청하면 아마 그때는 여론에 밀려서 허용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 뭐야 윤석열은 퇴거할 때는 막 위풍도 당나게 개선 장군 막 이러더니 왜 거기 들어가는 건 지하로 기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박근혜도 이거 저거 한 채로도 그럼 예, 노출을 노출을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본인은 이것도 지금 안 쳤잖아요. 예. 그 뭐가 무서워서 그 지하로 기어 들어가요? 지가 위풍당당하게 막 보여주죠. 헌재에서 기왕이면. 8대 0이 된 것에 의거했을 때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중대 피고인의 네네.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아하. 지는 그냥 과잠 입은 청년들로부터 영웅이다라는 망상과 네. 정신병에 빠져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내가 피고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몰래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진짜 지가 영웅이면 딱 법정에서 나는 법정 투쟁하겠다. 그렇죠. 앞에서 왜 나를 지하로 빼돌리냐? 나는 지상으로 당당히 가겠다. 그렇죠. 그럴 용기와 네. 백장과 자세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턱밑에서 뻔뻔한- 봤을 때도 예, 겁이 많은 겁보예요. 예. 맞아요. 예. 굉장히 뻔뻔한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법원 예규 바꿔가지고 법무부 예규 바꿔가지고 피의자 인권 보호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포토라인 서는 것도 피의자 동의 받아야지 설 수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바꿨어요? 윤석열 들어오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제일 1순위로 한 게 그거였어요. 네. 포토라인 세우는 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다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전에 다 대통령도 섰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 국민 알 권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포토라인 세웠던 인간들이 나는 지하로 들어갈 거야? 얼굴 안 보여줄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맞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자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국민의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는 거며 그렇죠. 그 피해자 국민들의 마음은 누가 그러면 보듬어 줘야 되는 한 겁니까? 명하고 5,150만 명 국민이 있는데 네. 비교가 안 되는데 윤석열 정권 늘어서서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 다 세웠잖아요. 김혜경 여사,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뭐 음. 그냥 문재인 정부 때 그 주요 인사들 말도 안 되는 온갖 죄로 다 수사하고 감사원 시켜서 청부 고발하게 하고 전부 다 법원에 서가지고 네. 무슨 질문도 다 받고 기자들 중에 무리한 질문도 있고 망신 심지어 주기를 뭐 그냥 뭐. 극우 단체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네. 이재명 맞아요. 구속 막 이런 행위까지 다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윤석이 뭐라고 도대체? 음. 지겸 판사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전현직 판사들도 지금 규탄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전해봤죠. 어떤 사람이냐? 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전현직 판사들이 다 이야기해요. 처음엔 안 그랬대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식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전환길 씨도 처음엔 안 그랬다고. 뭐 윤석열만 묻으면 다들 왜 이렇게 돌변하고 이상해지고 예. 몰상시켜지고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러던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가서 정말 또 판에 박힌 헌재에서 전 국민에게 정말 조롱을 당할 정도로 어거지 쓰다가 정말 창피를 당한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아니 2시간도 못 가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2시간 만에 해제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계엄이라는 건 계속해서 평소에도 대비를 하는 거다. 그런데 사전 모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헌재에서 다 탄핵당한 주장이잖아요. 네. 헌재에서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제가 그 결정문 보면서 느꼈지만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검찰 조서 내용을 피신 조사라고 하잖아요. 네. 피신 조사를 어디까지 증거로 채택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엇갈렸고 그래서 최대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렇죠. 사실관계만 인용을 한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런 문구가 나오지만 계엄을 선포해요. 선포한 행위 자체가 전 국민한테 위험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발부받지 않고서도 다 국민이 처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험을 안기는 거란 말이에요. 실행에 옮겨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지. 근데 계엄을 자기가 계엄을 해제했어요? 자기가 해제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막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 넘어가가지고 예. 겨우 해제시켰잖아요. 네. 체포하라 그랬던 건 다 얘기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겨우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또 해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3시간 뒤쯤에서나 겨우 마지못해서 해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계엄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자기가 경고성으로 국민 계몽을 위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고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오늘 또 자백을 했더라고. 예. 범죄에서는 고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형법 공부하면 네. 이제 인과관계, 네. 그다음에 사실로서의 범죄, 그렇죠. 그다음에 고의 본인의 고의 악의. 네네. 계엄을 늘 준비했다고 자백을 했더라고. 그렇죠. 항상 아니 하는 거라고. 대한민국 아무리 분단 상태다 네. 하더라도 전쟁이나 사변 때만 계엄하는 거 늘 준비했다는 건 언제든지 국민들과 야당을 언론사를 짓밟으려고 늘 준비해서 늘 준비해서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래서 늘 종이관도 사고 늘 영연팩도 사는 거예요? 10월 3일 날 날짜를 잡은 것 같고요. 야. 진짜 김평래 말씀 잘했는데 2시간 무슨 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 남이 들으면 지가 해제인지 알겠어요. 2시간 전에 선포했는데 예. 보안이 제가 2시간 전에 선포한 것만으로도 예. 국회도 깜짝 놀래고 국민들도 놀라셔서 자 제가 계몽 상태로 경고하려고 네. 했으니까 제가 해제합니다. 그랬으면 그것도 범죄지만 맞습니다. 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으며 현장에 수천 명의 국민들이 정말 그 총칼 앞에 두려움 없이 싸우고 그 다음에 추경호가 의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해갖고 자기 의원들 다 빼돌리고 예, 그렇죠. 심지어 그 이재명 TV 의원식 TV에 생중이 될 때 의원식 의장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야 큰일 났다. 민주당 야당 의원들 아직 덜 들어왔나 그래서 예, 의장이 직접 전화번호 했더니 맞아요. 그게 추경호 전화라는 거 아니에요. 끊으라고. 계속 네. 1시간 후쯤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진짜 들어갔으면 정말 표기 못 먹을 뻔한 맞아요. 그런 뻔뻔한 그리고 추경호랑 저는 윤석열이 그날 반드시 통화했다고 원장 분명히 밝혔나 봅니다. 윤석열이 맞아요. 야 경호야 야 애들 의원들 다 빼내. 그래서 그때쯤에 진짜 저는 나경원이랑 박재준이 나가는 걸 봤다니까요. 네네. 정문에서 예. 국민의힘 당사로. 인원 체크한 분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건 추경호 지시를 했겠죠. 얼른 네, 다. 야 찍는 데는 일단 나와. 거기 그렇죠. 표결하면 안 돼. 예. 대통령 지시야.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근데 비합헌을 한동훈 전 썼지 대표 않았겠냐. 책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로 와. 거기 예. 지시 내렸어요. 당 대표가. 예. 근데 추경호가 그거 반대하고 당사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당대표 지시도 무시하고 당사로 의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군인이나 경찰한테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해 끌어내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에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참는다 정말 제가 이런 생각하는데 참. 지금은 진짜 참지만 정권 예. 바뀌면 다 실체 확인하고 그럼요. 예 특검 통과시켜가지고 전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맞아요. 그 추경호가 추경 역시 쫄 보이고 네. 정치적 역량이 아주 미성숙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결정 그 어마어마한 역사 순간에 지 판단으로 대표랑 막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빼돌려? 저는 분명히 윤석열은 진짜 지지 받았다고 봅니다. 뭐 야, 비합헌 밝혀질 썼다는 겁니다. 예.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굶주린 사자가 뭐 갈비 사자 그걸로도 한참 저기가 사자에 대한 얘기 있었지만 굶주린 사자가 지금 우리가 열려 있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굶주린 사자와의 거기에도 추경호 씨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누구누구 뭐 그 기초 단체장 뭐 누구로부터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금은 참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잠시. 근데 또 지연된 정의는 너무 많이 지연되면 정의를 가릴 수가 없으니 속히 오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댓글에 수많은 분들께서 쥐기어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대법원장은 뭐합니까? 정치검사들 다 척결하자 쭉 써주셨는데, 최현정님께서 딱 한 줄로 일소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들 그러는 거예요죠. 그야말로 도저히 상식에서 어긋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사저로 돌아가서 이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세기를 모색하겠다. 제가 그대로 반사 드리면 자기들 재판의 세길이나 잘 모색하라고 하세요. 나라와 국민들은 우리가 알아서 세기를 잘 모색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소환 뭐만 하면 이제 임박 개봉박도 네. 하듯이 소환 임박이라는 기사를 벌써 본 지가 한 2달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소환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심우정이 있는 한 지금 계속 시간 끌기, 눈치 보기 할것 같아요. 임박만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된다면 심우정에 대한 탄핵을 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완전히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건 뭐 직연보다 저는 심우정이 더 컸다고 보거든요. 네. 직연도 그렇죠. 황당했지만. 네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계속 저리 이야기지만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수고를 구속 기소했을 때 경찰에 수십 가지 고발이 들어가 있었어요. 군사반란, 내란 수계,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뭐 등등등등 뭐 공무집행 방해 다. 그러니까 경찰이 검토를 해가지고 검찰이 구속 기소한 다음 날 네. 유죄 취지로 군사반란, 내란 수계,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 이 네 개는 확실하다. 유죄치를 송치해 놨다니까 그렇죠. 검찰에요. 그리고 지금도 심우정은 맘만 먹으면 그걸로 오늘 또 구속장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민간이 된 윤석열 저번에 내란 수계, 내란 외환만 기소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경찰에서 보내왔는데 직권남용, 국회법, 군사반란 유죄치로 송치됐네. 네. 맞습니다. 오늘 구속장 청구하면 이거 법원에서 거의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중대한 직무유기. 그리고 김건희를 언제까지 지금 봐주려고 하는지. 그렇죠.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막 국민 혈세로 초호화 파티, 초호화 생활을 즐겼는데 이런 것까지 밝혀지고 국민들 여론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심우정 이자는 윤석열한테 뭘. 한남동에서 나올 때 그 전 때 이제 거짓말이 많았잖아요. 뭐 식사를 못해서 뭐 식음을 접해서 아이고. 뭐 몰골이 뭐 어쩌고 제가 택도 없는 소리다 경호처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택도 없는 거짓말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빵빵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뭔가를 하고 나온 네. 듯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또 변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사람이 성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 네.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닌데 거의 중독 수준으로 네. 또는 끊임없이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엿먹어라 하면서 자기 성형, 자기 머리, 자기 복장 만약 그것도 혈세를 돈에서 했다면 네. 이건 또 범죄 영역이 되고 반사회적 부도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성형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행각들은 네. 우리가 충분히 규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진짜 이상해졌더라고. 빵빵해지고. 막 혈세를 이용했다면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오면 더 이상 혈세는 못 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아니, 근데 있겠네요. 그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김건희란 사람의 멘탈도 윤석열 못지 않아요. 더 이상하다고 게 아니라 봐야죠. 훨씬 더 저 위에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무슨 기갑 차량 탄 거, 그거 다 쳐. 근데 저 앞에, 그러니까 한창 이제 자기 찬성하는 시위대 와가지고 집회할 때, 봐라, 저 앞에 우리 지지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뭐가 겁날 게 있냐 이런 식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상황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걸 대책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현실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뭐 그냥 냅둬 뭐. 아니 뭐 3년 임기 3년이나 5년이나 네. 똑같다는 사람의 뭐 멘탈 예. 가지고 뭘 대책을 만들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관조공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김건희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기 싹 다 때문에 주도했죠. 그 이후에 대책을 만드는 거, 뭔가 잘못한 거, 이런 거 숨기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땐 김건희라는 사람이 예. 다 주도했어요. 김성훈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대책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김건희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 의제로가 때는.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니까. 맞아요. 김건희가 네. 총회에서 김성훈이 구속 승진한 거 아닙니까? 지난 8일 가까이 아마 최대한의 증거인멸과 흔적을 네. 치고 나왔을 거예요. 김건희 주도하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그 구속 전후에서 극우 폭력배 애들 막 난동 피우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거 다 김건희가 일일이 전했거나 또는 뭐 인편으로 다 뭐 정강훈 세력이든 솔무 세력이든 싹 다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PD님 그 저 나올 때 차 안에서 사진 한번 네. 보여주세요. 동영상은 꼴 보기 싫어서 아까 저희끼리만 보고. 교수님도 들어보셨죠? 극우 유튜브들이요. 예전에 우리 스피셜러 이런 데서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본인들이 자랑을 한다니까요. 네. 김건희한테 전화한다, 윤석열한테 전화한다. 네, 직접 전화한다. 맞아요. 이거를. 아 저기 사진 나오네. 그리고 아니 저기 술 먹으러 어디가 들어와라 그러고. 저 얼굴이 어떻게 몰골이 흉한 얼굴입니까 저게? 예. 뭐 몰골이 흉해서 너무 못 먹어서 부었다? 사저로 들어갈 때 애도 예. 안아주고 다 맞아요. 했대잖아요. 예, 나와서 여유만만하게 했죠. 여유만만하게. 여유만만하게 행동했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우면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풀메라고 하나요? 네, 풀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엄청 꾸미고 나온 거예요. 예, 예.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예. 나는 이렇게 예쁘다. 음. 예쁘지도 않지만 나는 이렇게 멋있다. 예. 맞아. 참 정말 그 여유가 오히려-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드시 주눅들면 안 강렬-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윤석열도 나 이럴 거 다 이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난 진짜 저 사람-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사람도 이 여론에 밀리면 안 되겠다. 밀리면 우리가 곧 지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려하게 아무렇지도 네.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 스스로도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되고요. 개봉박두만 나오고 막상 소환 안 되겠죠? 요 50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말씀 남은.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화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기현 판사 얘기도 했던 것처럼 검찰의 행태 네. 그리고 사법기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잖아요. 그 안가 네. 모임의 주 멤버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치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우정도 있는 거고요. 완벽히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계속 대선판이 어떻게 움직여가지? 대선판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아니 조사는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냥 소환 조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주가 조작 수사나 명품백 수사 뭐가 미진한 게 뭐가 있어요? 명태균 수사는 뭐 작년에 이미 다 끝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네.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어찌 소환해가지고 보면 확인하면 되는 진짜 거예요. 그렇죠.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게 뭐 그분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던 뭐 그 현장의 지휘관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만 다 지금 빵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정작 기획하고 어떤 큰 틀에서 헤드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건재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저 예외 없이 윤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사법 처리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받을까 안 받을까? 보니까 안 받아도 돼. 뭐 이거 조금 늦게 수사해가지고 기소한다고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법문에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법령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자기가 뭐 기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범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처벌할 수 있을 텐데 나를 뭐 어떻게 처벌하겠어? 즉시한 거 안 해도 안 했다는 행정 판단을 어떻게 처벌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검사도 관료 아닙니까? 공무원 그렇죠.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있고 그 맨 꼭대기에는 총리라는 사람도 거기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 모두 다 눈치 보면서 안 나서도 되는 상황이라고 예.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덕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게 이렇게 엄정하게 진짜 법 집행도 하고 경호처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들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신속하게 촉구하고 해야 될 한덕수 내란 대행. 그런데 지금은 뭐 엄청 즐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야당이나 국민들이 당장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나마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네. 그다음에 국제 지금 경제 국내 경제 너무 파탄 지경 예. 그리고 대선은 어쨌든 누군가는 관리는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대선 국면 선거 관리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탄핵하거나 그리고 봐줬더니
지가 이제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미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네네. 헌법재판 2명 임명하고 이제 뭐 행안부장, 국방부 장관도 막 임명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뭐 심지어 비상계엄도 저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황당한.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러니 이제는 지가 나오려고 그래. 아니 여론조사에 넣으면 예. 보통은 저는 빼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리얼미터 사람은 거 있네. 가장 이렇게 책임 있고. 하면 탄핵하면 자기가 이렇게 야당한테 핍박받았다 모양새를 지금 갖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용용 죽겠지 탄핵 안 한다 이놈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네. 삼국지에서 최고 그 전투 저희가 전쟁을 안 하고 전투를 안 하고 이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전법이 용령 죽겠지 약올라 죽도록 하는 거다라는 역시, 이제 농담을 했는데요.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오세훈이 스스로 이제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관련해서 그 뒤 배경을 이렇게 전한 여러 매체들이 얘기가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중앙하고 조선에서 이제 한 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가 대선 출마 포기하겠다고 한 게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요일 오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전에 11일 날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11일 날 한덕수 그 권한대행 쪽에도 의사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했는데 진짜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이거 확인하고 싶었겠지.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날 아침에 금요일 날 여론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갑자기 한덕수가 2%가 나왔는데 맞아요. 갤럽에서 그랬죠. 네, 자기랑 똑같아. 2가 나왔어요. 음. 근데 자기가 만약에 사자 경선에 들어갔다가 결선까지 가버리면은요, 물론 이제 그 공직 사퇴 시한 바로 하루 전에 최종 대통령을 뽑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뽑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덕수랑 다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럼 나랑 경선 치를 거야 안 치를 거야 물어봤을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무 답 안 했다는 거예요. 물었는데. 우측에서 한 측에 이제 물어봤는데. 네,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갈 의사도 있고 나중에 무소속이든 뭐든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랑 단일화하겠네 또? 네. 그럼 그때는 서울시장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보고 나갔다가 서울시장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야 단일화합시다. 그러면 한덕수고 기울어져 버리면 뭐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낙동강 완전히 오리할 남-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야 이거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윤계 중심으로 한덕수 차출론을 계속 이렇게 띄울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직간접적으로 한대행한테 경선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는 거예요. 내부에 와서 아니면 이제 무소속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번 우리 국민의힘 국힘으로 경선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네, 네. 해라. 예. 또 와서 할 생각이 있냐? 라면서 계속 한덕수 쪽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쪽에서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명시적으로. 네. 그들을 내부적으로. 예. 네.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하면 되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네요. 그리고 유승민, 오세훈 두 사람 입장에서는 경선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친윤들한테 친윤 후보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후보들 드그드그한 판에서 예. 뭔가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한독수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뭘 경선을 하겠나. 남들은 난타전을 벌여서 한 라운드를 돌고 있는데 자기는 독야청청 고상하게 밖에서 자기 그렇죠. 대통령 놀이 다 할 거 한 다음에 그때까지 가서 보니까 여론사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갈 테니까 가서 내 지지율 한 20%대까지 나오면 나가보는 거지. 그렇죠. 네, 이제 네. 이 경선 안 뛰어들고도 국민의힘 짜치는 것들하고 경선을 안 한다. 날 추대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저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 김건희가 한독수를 민다는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거든요. 아니 엊그제 여기 예. 스픽스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경기도 모처 예. 경기도 양평에 있는 B절인데 이제 실명으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네이버나 이렇게 저 다음 지도에 쳐보시면 그 사찰을 치면 동명의 다른 사찰이 나옵니다. 네. 그 만났다고 하는 데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이제 굉장히 그 무속적인 냄새가 강하게 나는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만났다라는 걸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보가 있었다라는 걸 뭐 아직 이제 입증이 안 된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다면 진짜로 만났다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사전에 교감하고 모의를 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뭐 한독수 부인과 김건희가 뭐 무속에 심취되어 있고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걸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이 화가잖아요. 네. 인터뷰한 기사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터뷰한 거 보면은
왜 사람을 안 그리고 왜 뭐 풍경만 이런 것만 그리냐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그리면 사람 관상이나 이런 게 다 보여가지고 그래서 못 그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인터뷰명이 있어요. 똑같네, 똑같네. 갑자기 기시감이 느껴지네. 신기가 있다는 그렇죠. 그거냐, 똑같아. 내가 보다 그냥 보면 낫다. 그냥 바로 관상이 보여가지고 네. 사람을 못 아하. 그리겠다고 자기 입으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네. 인터뷰 기사에서. 재미난 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윤한이 한남동 공관에서 이제 둘이 독대를 하면서 일주일간 있는 현안 그리고 각종 정보 보고를 이제 교환 보고받고 이제 하는 자리가 매주 있는데 그럼 그 둘이서 할 때 다른 두 사람은 뭐 하겠어요, 부인들은.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무속 예. 공동체라고 그렇죠. 그 얘기한 게 주술 이제 공동체. 네, 용암 무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언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더 재밌는 건 아이. 누가 하여튼 그 제일 믿는 그 역술인이 외국에 있다는 식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참 아, 참. 외국에 있으면 전화로 이렇게 알아보는 건가? 옛날 국민의힘 080 경선이- 하듯이. 네. 국민의힘 경선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잖아요. 근데 원래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장소까지 다 물색했던 날이 13일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선언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 사회적 근데- 약자 뭐 이렇게 약자와의 예. 동행 예. 뭐 그런 상징 장소 막 해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그 출마하는 날 무슨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5, 60명의 연사명을 받아가지고 한덕수 대선 나와라 그 기자회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바로 데자뷰가 되네요. 반기문 총장이 예. 몇십 명이 그냥 우르르. 아니 근데 전체 의원이 절반이 그러니까요. 한덕수 빨리 나와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당의 후보들은 지금 자기가 대선 나가서 이기겠다고 경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우리 당 의원의 절반이 한덕수 쪽으로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한덕수 대선 나오면 이길 수 있어 나와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경선을 치러 네. 치를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오세훈은 불출마한 게 아닙니다. 못 출마입니다. 못 오세훈 출마네, 불출마 진짜. 선언이 아니라 네. 못 출마 선언. 그러네요. 명태균이도 무섭고 네. 한덕수도 무섭고 그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도 무섭고 그래서 절대 불출마하면 못 출마 선언했고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미쳐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니 한덕수가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의 물론 실질적 2인자는 아니었지만 넘버1은 김건희, 넘버2는 뭐 또 천공일 수도 있고 건질일 수도 있고 넘버3 윤석열 그 다음에 뭐 또 실질적인 찐윤들이 했으니까 한덕수는 본인도 무슨 주요 사안을 신문 보고 알았다는 신문 총리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서열 2인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이 폐악질과 국정 파탄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내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인사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오늘자 아마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까지 포함된 여론조사 그래프. 네네. 조금 더 키워줘 보세요. 제 얼굴을 가리고 전체 그래프를 좀 키워줘 보세요. 네. 보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한덕수 내란 대행을 이제 집어넣어서 지금 하고 있죠. 리얼미터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1,506명을 대상으로 지금 했는데 보시면 김문수 10.9, 김문수는 떨어졌죠. 지금 16에서 10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1등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대표는 뭐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 대목에서 워낙 압도적이시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한덕수가 8.6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거의 고스란히 지금 보면 변화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거의 가져온 그런 이제 그래프고요. 보면 홍준표, 한동훈 뭐 6.5, 5.2 뭐 이렇게 있고 유승민, 오세훈이 이제 4.8이었다 2.6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사퇴를 한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저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면 자기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친윤들끼리 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다 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거죠. 네. 오늘 윤상현 의원도 뭐 네. 대선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윤상현,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서로 다 윤한테 낙점을 받았다면서요. 갔다만 나오면 다 자기가 낙점 그거 받았다고. 되게 재밌어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바로 이제 석방되고 난 다음 날 가가지고 만났잖아요. 네네.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마치 낙점된 것처럼 자기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가 발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는 아직 못 만났어. 어허. 전화 통화만 했다 그랬거든요. 예. 김문수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떴잖아요. 윤심이 들어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기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 그건 말도 안 돼. 뭐 막 얘기는 했지만 윤석열이란 사람하고 교감을 해가지고 뭔가 갑자기 여론사에 들어가거나 확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친윤 입장에서 김문수는 버려도 되는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홍준표는 윤석열이란 사람하고 얼마나 같이 짝짝꿍을 맞춰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고픈 사자가 있어가지고 물어 뜯길 것 같아 조만간. 네. 명태균 씨가 풀려나는 바람에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콜로세움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뜯겨나가 버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경선판 구도가 생각보다 아주 결론은 싱겁지만 예. 판 자체 구도는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많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한덕수가 갑자기 8.6% 나온 것은 네. 이건 진짜 윤석열 김건희의 거의 배우나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찐 저 아까 세력한테. 그래프에 보셨지만 네. 김문수 떨어진 그러니까요. 거에 조금 더 얻은 정도. 이 뭐. 국면에서 가장 당하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홍준표라고 하거든요. 아니 내가 적자인데 내가 윤석열과 함께 탄핵도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덕수 예. 비상겸도 반대한 어쨌든 소극적으로라도 반대했다는 공무회의 아니라고 그러고 국회 아니라 해서 위원 네. 탄핵 판결의 결정타를 사실은 거기도 영역백 대상일 수 있었어요. 그런 예. 식으로 하면 성공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는 지금 열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허. 이거 윤석열, 김건희 우리를 버리고 예. 한덕수 갔구나. 이 8% 갑자기 왜냐면 한덕수가 평소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8% 이해가 돼요. 네. 네. 정말 존재가 없는 식물총리를 넘어서 신문총리고 네. 무슨 변변한 팬클럽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손가락 클럽 있잖아요. 여기 네. 한덕수 그림 그려서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이 조직적이라고 느낀 게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힘 해체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예.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 200명이 와서 네. 국민의힘은 한덕수를 옹립하라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허. 200명을 평일 낮에 동원한다는 것은 어떤 조직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전에는 네. 한덕수를 뭐 지지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예, 네. 서너 명도 아니고 평일 낮에. 이건 찐윤이나 김건희랑 교감한 네, 어떤 이 내란 잔재 세력들이 한덕수 쪽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구나. 예. 그걸 딱 국민 앞에서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허.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기문 모델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예. 반기문 총장도 2016년 말까지 계속 여론사 하면은 당시 문재인 대표보다 한 2배 이상 나왔어요. 맞아요. 1등을 꽤 오랜 시간 1등을 했어요. 거의 20% 후반을 계속 나왔어요. 1등 네. 계속 나오니까 2016년 총선에서도 지고 마땅히 뭐 우리 당에 후보도 없고 하니 네. 그러니까 그때도 외부 세력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영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반기문이라는 사람한테 자꾸 실끈실끈 그 눈길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2016년 말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17년 초에 딱 와가지고 귀국하면서부터 정치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1월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일 만에 저 못하겠어요. 그러고 그만뒀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은 이제 외교부 여의도 문법을 잘 모르는 외교부 관리들이 이제 주로 참모로 포진돼 네. 있었죠. 당시에 뭐 김땡 그 외교관이었던 분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실도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가 한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과 총리실 이런 데서 이제 여의도 문법에 아주 체화된 사람들이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반기문보다 좀 더 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드랍할 시간이 없어요. 아하. 제가 볼 때는 그렇구나. 드랍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아니 대선 국면이 무슨 한 세네 달씩 가고 그러네. 그러면은 일단- 중간에 그만둬도 대체할 만한 그렇죠. 사람이 네, 생기는데 일단은 출마해 버리면은 한 달밖에 안 남는 그러네. 거예요. 근데 뭘 그만두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때 가서 누더기 돼도 후회하고 말고 할 네. 시간도 네. 없다. 그러네, 이게 진짜.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참모 출신 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동훈을 윤석열이 낙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한덕수. 한덕수를 예. 그 사람이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국회의원들 뭐 있겠어요? 아무도 안 될 것 같고 희망도 없으니까 한덕수한테 가서 붙었겠죠. 아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판 사판 어차피 다 대입해도 다 지니까 다 안 되는 거니까. 새로운 카드라도 한번 붙어보자. 근데 거기에 뉘앙스는 뭐였냐면은 나 살자고 보자. 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독수란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 예. 한독수를 어떻게 해서든 근처에 내가 가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생존 논리가 더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인사들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권력력, 정치꾼, 아. 그냥 수구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가가지고 빨리 줄 서서 나 어떻게 훗날 또 도모해보겠다. 나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어거지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민 건데요. 한독수를. 한독수. 예. 자꾸 한동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독수를 밀지만 우리 정치사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거나 해서 대통령 사람이 있습니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맞아요. 정치사에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예. 맞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즐거운 게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개싸움 났어요. 그렇죠. 예, 자기들끼리. 이제 이게 무슨 꼴이냐? 네, 네. 이거 윤석열 빈건이가 뒤에서 공작했다. 어, 벌써 실제 한동훈 한동훈 측에서는 내에서는 벌써 그 터져 맞아요. 나오잖아요. 김종혁 최고가 찐년이- 이제 윤건이 작품이다라고 예. 대놓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네. 내가 그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온몸으로 싸웠는데 더더군다나 노동장관도 집어쳐 대구시장도 예. 때렸죠. 다 때려치고 한독수는 근데 진짜 실세도 아닌 신문총리로 그냥 얼굴마담이고 계엄도 지가 어쨌든 반대했다는 식으로 위법이라고 말한 잔데 예.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세력 극우 세력들이 핵분열이 일어난다 봅니다. 지금 이미 네. 벌써 도망간 자들도 생기고 뭐 이번 대선 어차피 끝난 싸움이다 생각하고 뭐 하느냐 예. 이제 이런 거죠. 당 대표 될 가능성이 있는 설령 한덕수가 떨어지더라도 예, 예. 한덕수를 당 대표 서서 당권 장악하고 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그럼 어떻게 하죠? 당권을 노리고 대권 나온 또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서로 땡땡, 오르는 거죠. 윤 예. 땡땡 뭐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 야 이번에는 체급 키워서 당권이나 장악하자. 어허. 다음을 노리자. 네. 했는데 아니 만약 한덕수 밀었던 사람들이 예, 한덕수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한덕수를 당 대표로 영입해서 지금 말씀은 또- 실제 2017년에 보면 홍준표가 나와서 24% 얻었다고 내가 그 어려운 때 나와서 내가 24나 이게 복원시키고 그렇죠. 회복시켰다고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당대표를 당대표 하거든요. 했잖아요. 예. 그런 아주 그 대자비 상황이 어게인 2017 다시 한번 올 수 있겠네요, 진짜. 아이, 국민의힘 경선을 왜 합니까? 경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덕수를 하는데. 그냥 추대해라 한덕수로 그냥. 아 이게 저 기탁금이 1억씩 되잖아요. 저 마지막까지 가면 3억 내야 되잖아요. 이게 쏠쏠하겠는데요, 야, 국민의힘에서 반기문 경선할수록. 반기문 전 총장도 돈 때문에 뭐 그만뒀다는 네, 얘기를 하던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도 돈을 알토란처럼 열심히 모았을 텐데 네. 만약에 이번 대선 출마하면 돈 상당히 많이 써야 될 텐데 별려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못 견디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고 해서 사라지질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따졌으면은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하고 뭐하고 그래도 다 누가 이겼어요. 단일화해서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네. 자기가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지고 살아 맞아요. 올라온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임명한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유일한 사례예요.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의 학을 떴어. 음. 이렇게 들어오면은 검증할 시간도 없는데 네. 한독수 권한대행이 그 국정 운영해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2인자로 해왔을 때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경영을 하면 통치를 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자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오만하면 안 되는데 네. 정말 한덕수는 한나 땡인 것 같아요. 한나 땡. 한덕수 네. 나오면 땡큐다. 아하.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실정을 저질렀습니까 윤석열과 함께. 그렇죠. 당장 엑스포 참포 그다음에 잼버리 파행 전부 다 사실 뭐 윤석열 뭐그 관심도 없는 자고 뭐 그냥 술이나 먹고 있었겠죠 김건희랑. 근데 어쨌든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진두지휘도 했잖아요. 네. 뭐 하나 된 게 뭐가 있으면 다 참패하고 다 망가뜨린 자인데 그런 상황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극우 세력이 총단결해도 20%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갑자기 저 우스갯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긴 총리가 최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 아니 지금 이미 그렇잖아요. 파면됐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한독수를 세우면 개헌을 해가지고 임기 단축도 시키고 네.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구나.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제가 이게 지금 상황이 한심하다고 느껴지냐면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치, 철학, 원칙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릴사이로 들여서 일종의 용병을 데려다가 이제 후보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 철학, 원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을 어떻게 길러서 한번 판을 바꿔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1등 나오는 사람, 그때 뭐 조금이라도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용병을 그때 데리고 오고 근데 용병 데리고 올 때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주인장이 잠시 출타한 사이에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내가 대릴사이가 아니라 이 집에 적자유하고 안방을 그냥 바로 자기가 눌러 차지하질 않나. 지금은 이제 이 양반은 또 이제 대릴사이 시즌 2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당신 집에 대릴사이 가기 싫으니까 먼저 알아서들 저 대를 이을 사람들 해보시고 밖에서 저 동네 한가운데 나와서 동네 동그라미 밑에서 한번 저 자웅을 한번 겨뤄서 그때 대릴사이로 들이든지 말든지 본선에서 하십시다. 뭐 이런 황당한 지금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데 이렇게 선발전 하면은 누가 그 선발전에 나가겠어요? 와 팔씨름대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네? 앞에 애선전을 많이 한 사람은 벌써 이렇게 힘 다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상처 다 받고 힘 다 빠져 있는데 바깥에서 짱짱하게 있다가 대통령 행세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지고 자 나랑 한 판 붙어보자. 그럼 누가 그렇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심판이죠 지금. 현재 심판이죠. 공정하게 해야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번에 헌재 결정하는 과정 윤석열 대응하는 거 보면서도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실망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고 아무리 진보 보수가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관계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켜야 할 최저 한도 선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들은 그걸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냥 대통령 행사하려고 하고 대통령 행사하다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난가에서 이제 난해로 바뀌는 과정에 지금 거의 초입해 있습니다. 그 한독수는 우리가 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 14, 15일이 국민의 후보 등록 기간이고 맞아요. 지금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지금 옹립 전략이나 뭐 단일화 전략을 쓰겠다는 그렇죠. 건데 지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지금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공무원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최소한의 양심 있으면 윤석열 파면을 같이 그만두던지 그렇죠. 내 책임 있다. 그리고 나 선거 나가려고 하니까 하루빨리 그만두겠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50일도 안 남았는데 국무총리 지금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멋대로. 심판인데 엄밀히 말하면 예. 매수됐거나 오염된 심판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 자체가 퇴출 대상이잖아요. 예. 선수는 무슨 선수? 심판이 지금 선수로 뛰겠다고 몸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참 아무튼 윤석열 세력의 특징 너무나 뻔뻔하다는 거. 네. 거짓말 함부로 한다는 거. 국민과 언론을 우습게 한다는 거. 그러면 한동훈 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저 윤, 김 카테고리로 보면 나머지 사람 한동훈 씨 빼놓고는 이제는 유승민 저 오세훈은 그만둬 안철수 한동훈 빼놓고 이제 다 그렇죠. 윤 아니고 네, 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는데. 한동훈 안철수 씨는 잘 모르겠고 한동훈 씨는 어떨까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숫자를 네. 갤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홍준표, 한동훈 지지세가 한 10%대 초반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지지세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세훈하고 유승민 지지세가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이 지금 안 나가겠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게 누구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많을까? 안철수 후보는 자기한테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예. 어쨌든 4인 경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는 못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일부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한동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여요. 그러면 당내 지지세로 보면 홍준표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나경원이 뛰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TK 쪽 표를 먹어갈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 시장을 했으니까. 네, 네. 홍준표. 그거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김문수하고 나경원이 일정 부분 조금 갈라가지고 하면서 4인 경선으로 나경원이 들어가고 그럼 오세훈하고 유승민 거를
한동훈이 먹으면은 한동훈이 2등도 가능하겠다. 여허. 대략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럴 그렇게 수도 느껴져요. 있겠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라는 사람이 튀어 들어가서 경선에 같이 들어가면 판이 확 뒤바뀌는데 지금 판은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1등 김문수, 2등 한동훈, 어. 3등 홍준표, 4등 나경원.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홍준표는 있다는 거죠. 단일화를 안 할 사람일 것 같고 느낌에. 아, 그럼요. 인생 나경원은- 마지막 도전, 거기도 인생 마지막 도전. 나경원은 이미 이제 김문수랑 저 햄버거 회동을 했다고 하니까 뭐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나중에 개헌모의 한 것 같아요. 개헌모의 흉내. 윤석열 대통령 각하 저희들이 이렇게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개헌모의 한 현장을 제가 재현했습니다. 귀여워요 보면 이것들이 아주 하는 행동이. 결국은 그러니까 경합 사행 수죠. 경선에 만약에 네. 한동훈이 2등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용산이 아니죠 이제 아크로비스타가 불안해지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한동훈은 한동훈만큼은 안 된다고 지금 그렇지 내 눈에 흙이 룰이랑 들어가도 안 모든 되는 걸 다, 네.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한덕수를 갖다가 이렇게 쓱 한덕수 대망론을 네, 띄우고 있는 맞습니다. 건 아닐까? 구도상으로 의심해 보자면은 그런 의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아예 물 건너 가겠네요. 본인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국민의힘 그럴 의원들이 탈당해서 한덕수한테 갈 것 같은데요. 나머지 네. 의원들이 윤석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 국민의힘은 깨부셔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예. 그 예언대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야. 한동훈 후보가 되면 네. 아마 당을 깨고 한덕수한테 갈 겁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 정말 날씨만큼이나 국민의힘 변덕스러운 국민의힘의 변화가 다이내믹합니다. 정말 다이내믹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다이내믹해서 한심한 경우는 또 오랜만입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뜨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 응원의 글들 많이 써주셨는데 일일이 다 읽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걱정하는 글들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런 걱정이 곧 50일쯤 후쯤이면 새로운 희망으로 다 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럼 이 나른한 오후를 제가 한덕수 하면 아웃으로 예. 아, 좋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한번 깨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아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